전 작가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제 일단 오늘 어떤 형태의 장미 대선이 될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국민들께서 이제 그 짜주는 이 1등부터 이 5등까지의 하나의 그 득표 수가 아마 전문가들의 무릎을 탁 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주 큰 희망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하드보일드 대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낼 사람 보내고 남길 사람 남기는 그런 점에서 아주 그 무서운 대선이 될 거라고 보죠. 근데 이 대선 후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우리 정봉주 MC도 그렇겠지만은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먹방 시대에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런 말처럼 후보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를 보면은 그 후보의 모든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배우자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러자도 또 24살, 5살 연상의 그 마크롱의 그 부인도 큰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아니 배우자는 일단 그 타이틀도 좋잖아요. 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재 개그. 예. 이제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1차로 통과시켜야 할 법이 아재 개그 금지법. 그거 통과 안 해도 벌써 국민들이 통과시켰어요. 자, 부인에게 배우기 위해서 배우자. 예. 예, 배우자.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마크롱 배우자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마크롱이 참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그런 결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보통 남자들은 다 젊은 남자, 여자를 좋아해요. 어린 여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진화론적으로 사실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는 노동력이 꼭 곧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줄 수 있는 젊은 여자, 그 가능성이 큰 젊은 여자가 바로 자기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여자였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네. 그렇죠. 또 왜 여자들은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할까? 키가 큰 남자들은 진화론적으로 볼 때 키가 크기 때문에 저쪽에 토끼 뛰어가고 사슴 뛰어가고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사냥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나와 내 아이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을 남자. 이런 진화론적인 데서 이제 인류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젊고 예쁜 여자, 키 큰 남자. 하지만 이제 마크롱의 경우는 저는 정말 고고학자의 반열에 오른 것 같아요. 그 아가사 크리스티가 두 번째 남편이 고고학자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남편감의 최고의 직업은 고고학자다. 왜? 부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흥미를 점점 느끼기 때문이다. 근데 마크롱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부인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연인이고 또 아내고 친구고 그리고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아재 개그가 아니라 배우자. 아주 명언이었네.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배우자였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뭐 신문을 이렇게 많이 못 보는데 기사를 봤더니 브리짓 그 부인의 트로뉴 원래 처녀 때 이름은 그런데 살다가 마크롱하고 데이트하면서 본 남편하고 이혼했잖아요. 근데 이혼했는데 자식이 셋이 있는데 첫 번째 자식은 마크롱보다 2살 위. 그렇죠. 두 번째 자식이 마크롱과 그 동료 그부. 세 번째 딸인가가 마크롱보다 2살 아래. 이야, 이런 혁명적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좀 혁명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사적인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터치 안 하는 사회. 그러니까 대통령들의 사생활을 봐도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같이 이렇게 청교도적인 사회에서는 프랑스를 가재미 눈을 뜨고 보고 또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의 굉장히 청교도적인 뭐 요즘 많이 깨지긴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촌놈들 사랑도 모르는 것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좀 있긴 있었죠 정치적으로. 이번에 하여튼 재밌는 그 하나의 우리가 삶에 이 어떤 이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저희한테 그 마크롱 부인 브리짓 트로뉴. 충격적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매장 당했죠. 뭐 쫓겨나고. 사실 그게 그런 비슷한 내용의 TV 드라마가 있었지만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야, 그리고 저는 거기서 가장 정치인으로서 이제 지금 정치인 아니고 방송인이지만 그 파리로 가는데 그
졸업반 때 파리로 보내잖아요. 근데 파리로 보내라고 제안한 것도 브리짓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떠나면서 나는 다시 돌아와. 네. 반드시 당신과 결혼하겠다. 결기가 보이잖아요. I'll be back to marry you. 무슨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아 근데 그게 결기더라고요, 결기. 어떻게 보면 그런 결기가 이제 있었으니까 또 한석도 없는 당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죠. 운도 뭐 억세게 좋았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도 잘 아는 것은 위기를 말하자면은 즐기고 위기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엔 마크롱이 무슨 얘기를 하면 믿을 것 같아요.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는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마크롱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중도 우파거든요. 그리고 이제 르펜이 이제 극우파였고 그래서 마크롱의 정책 같은 게 또 프랑스는 그 사회주의의 기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약간 그래서 중도 자가 먹어주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전통이고 왜냐하면 라 마르세유주 프랑스 혁명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이제 뭐 법인세도 뭐 내리고 이제 이 국가의 적자 예산을 이제 부추겨 가지고 이제 일자리 마련한다 막 이런 것 같은 게 과연 이제 프랑스 국민들에게 먹힐 수 있겠는가. 저는 전 작가님 뵈면서 방송도 방송이지만 글도 계속 쓰시고 어디 대학에서 영부인감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어디 대학에서 고정적으로 강의를 하나 맡으시면 무척 좋은 강의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아니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이건 함께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기 대학교 때 정말 과외 선생으로서 날릴 뻔했었어요. 근데 제가 돈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학교 추면서 애들 간 게 누구를 가르치는 게 참 싫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재밌게 새로운 포맷을 하는 거예요. 학원 강사. 학생들 중에 한 대규모 학원 강사를 해가지고 한두 명 뽑아갖고 토크쇼 수업을 하는 거예요. 토크쇼 수업. 뭘 가르치기보다 배우고 싶어요. 너무 저도 좋을 배우자예요. 것 같아. 배우자예요? 네. 배우자. 배우자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죠. 와이프라고 그러지 않고 let's learn. Let's learn. 정말 아무리 전직 영어 학원장이지만 정말 어지러워요. 자, 근데 이제는 그 영부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도 이제는 소극적 역할이 아니고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그러니까 영부인 혹은 부인이 대통령일 경우 뭐라고 부르죠? 부인 대통령일 때요? 남편은 이제 퍼스트 젠틀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퍼스트 젠틀맨. 그러니까 마담 프레지던트. 그전에는 이렇게 그림자 역할이 아니고 그 당사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적극적 거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의 정치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이제 부인의 시각이 남편인 대통령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을 때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새로 출발하는 새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 정말 겸손하게 왜냐하면 한 그 집권 1, 2년 차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오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1년 차 되면 그때 바로 남편의 옆에서 그 왜 로마에서도 개선 장군들이 퍼레이드 할 때 아주 그 지식을 가리키는 노예가 옆에서 너는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한 너댓 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너도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한테는 참 별 볼 일 없는 남자지 이렇게 하면서 늘 각성을 시켜줘서 겸손한 대통령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저는 최고의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1, 2년 지나고 2, 3년 지나면 제가 그 대통령 지금거래에서 모신 분들 여러 알고 있는데 이미 2, 3년 지나면 얘기를 안 듣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의 온갖 정보가 이제 다 대통령한테 모이고 누가 어떤지 그 뒷담화 뒷조사 뭐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쫙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아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착각을 하게 돼요. 그게 오히려 독배인데. 그럴 때는 정말 배우자가 쓴소리를 세게 얘기할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나하고 결혼 처음 했을 때 한 달 동안 어땠지? 다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신 차리게 늘 정신 차리게. 그게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영부인의 역할이 미국의 경우도 처음엔 내조자, 그다음에 아주 제클린 케네디 같은 셀러브리티, 그다음에는 정치적인 동지, 파트너, 미셸 오바마 뭐 이렇게 변화를 하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동반자도 좋지만은 정말 세상에서
바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여성이어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면서도 늘 중압감에 시달릴 때 정말 그 품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추워 죽겠어 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뭐 누군가 파트너가 있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독신의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의 영부인 얘기하면서 국회의원의 부인들도 네.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오르네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들이죠.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옆에서 네. 잘하는 국회의원들 보면 부인이 강하게 질책해주는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잔인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부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 의지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들은 정말 집에서 좀 술 좀 일요일 같은 데 마시고 있는데 부인이 그냥 막 빨리 나가가지고 약수터에 가서 약수라도 하라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인들이 제가 좀 안 됐다고 느낀 것은 남편들은 어쨌든 국회에 가서 나라 일을 하고 뭐 큰 소리도 치고 이러잖아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네. 그렇지만 부인들은 지역구에서 완전히 붙박이로 지역구 관리를 하고 뭐 목욕탕, 뭐 계모임, 결혼식 제가 지역에 이제 일이 있어갖고 지방에 갔는데 거기 이제 결혼식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갔어요. 제가 비례대표 때. 근데 그 결혼식장에서 뭐 일요일 때는 30몇 개의 결혼식이 올려지는 거죠. 큰 데랑. 그 국회의원 사모님께서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명단을 갖고 어느 결혼식 하는데 머리는 이제 거의 뭐 산발 비슷하게 되고 막판이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저 남편이 저렇게 부인한테 자유와 안온함을 뺏을 수가 있나. 그리고 진짜 올해 다선 의원의 그 국회의원 사모님들을 보면 약간 구부정해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사고 다녔고. 그렇죠. 고개를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분들 소원이 좀 얼굴 좀 들고 다니고 뭐 일요일에라도 이렇게 정말 사지자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잠 좀 시큰자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늘 가슴 아팠어요. 그 사모님들이. 네. 그러니까 농담으로 진짜 우리 지역구에도 하늘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 아무도 못 쳐다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봉도사도 이 사모님을 위해서는 정치하지 말고 방송 열심히 해서 돈도 좀 많이 벌어서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저? 요즘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출연료 안 올려주면 내일서부터 안 나온다 그럴까? 부인이 당장 전화 오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자, 그런데 그 브리짓 트론이 하게 되면 비교가 되는 트럼프의 부인. 네. 거기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셔야죠. 진짜 이 트럼프 부부가 이 방송을 못 듣는 게 다행인데 전 참 시대착오적인 부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시진핑이 미국에 왔을 때 정말 그 슈퍼 모델이었던 부인이 그냥 노출이 심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러너웨이에서 잠깐 내려와서 앉아있는 포즈로 앉아있고 거기에 비해서 딱 맞은편에는 시진핑의 펑리안 여사는 물론 이제 군 출신 가수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인하고는 달라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정말 국민 배우란 말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인민 뭐 저희 가수 이래서 굉장히 집안도 좋았고 또 아주 대단한 위치인 거죠. 일단 포스가 근엄하더라고요. 근엄하죠. 그리고 펑리안 여사는 이 여성에 대한 뭐 명언이라든가 뭐 강연, 책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존경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펑리안의 이 명언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로피 와이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나 뭐 서구 사회에서는 남자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부인이 계속 바뀐대잖아요. 좀 더 젊은 여자로, 좀 더 예쁜 여자로.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서 배우자 이 정신을 못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트럼프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안 좋아하는데 별 그건 없겠지만. 근데 펑리안 여사는 둘이 비교가 됐겠네. 엄청 비교됐죠. 그리고 이제 펑리안 여사는 또 훌륭한 말씀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여성이 독립하는 거다. 남자한테 절대로 기대서 살지 말아라.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말은 뭐냐면 뭐 이렇게 남자한테 신경 쓰냐. 당신 자신의 신경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호감을 가진 남자들은 이미 너한테 신경을 엄청 쓸 거고 그다음에 너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들은 네가 신경을 쓴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오로지 only me 이렇게 하라는 얘기.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계몽서 읽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이 한 수 위라고 생각해요. 능력자라고요. 그런 분이라고 비하면 사니까. 이제 네.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여인. 네. 아베의 네. 배우자. 다른 남자를 뭐 좋아하겠어요. 그거는 술집에서 진짜 잠깐 어깨 두르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또 그런 정도인가요? 호텔 토모야스가 매력적이잖아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스토리도 듣는 분들은 네.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정치도 잘 모르고 문화적 소양도 잘 시간이 충분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베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하고 결혼을 했고 또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원인이 아베예요. 워낙 몸이 좀 어렸을 때부터 약해서. 그런데도 그래요?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다음에 아베 형님의 그러니까 형수하고 이 아베의 어머니 엄청난 그 정치적인 권력과 모든 아베의 그 역할을 하는 정치적 역할을 하는 요코 여사하고 말하자면 맏며느리하고 사이가 엄청 나빴던 거예요. 그래도 그 요코 여사를 위층에 모시고 있고 아래층에 모시는 게 아키에 여사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 감성도 풍부하고 자기의 개성도 있고 꿈도 있고 취향도 있지만 아베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일본 여성의 역할을 하니까 저는 볼 때마다 가슴 아파요. 박용화 씨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돌아간. 네, 그래서 박용화 씨가 일본 우리나라 탤런트. 네네 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용화 씨가 오면은 아베하고 같이 이렇게 라운딩을 했어요. 골프를 같이 셋이서. 근데 제가 아베 총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셋이서 이제 골프 끝나고 이렇게 딱 3인샷을 찍었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가보니까 딱 그 사진이 액자에 들어있더래요. 근데 어떻게 들어있느냐. 자기는 잘라버리고 박용화 씨하고 아키에 여사만 딱 둘이 있는 모습만 딱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아베가 저한테 해주면서. 아베도 또 통이 크네.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아키에는 정말 한국을 사랑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부부가 있어도. 특파원 시절에 들은 얘기인가요? 아니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근데 부부도 똑같이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아키에도 아베를 사랑하지만 아베가 아키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베가 아키를. 네. 네. 정말 자기 와이프 얘기할 때는 얼굴이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공도사도 그래요. 저는 우리 누님 볼 때 더 사랑스러운 눈빛인데. 누나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First Gentleman. 또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퍼스트 젠틀맨에 제일 잘했던 사람은 데니스 대처죠. 마가렛 대처의 남편이었던. 정말 그 뒤에 그림자처럼 내조하고 마가렛 대처가 이 돈 걱정 안 하게 확실하게 대주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잘 안 드러났나요? 그렇죠. 그리고 피곤할 때는 꼭 이제 자야 된다고 얘기하고 회의할 때도 들어가서 그런 엄격한 역할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사선 연임에 그 청신호가 켜진 그 메르켈의 그 미스터 메르켈로 불리면 너무 싫어하고 이 같이 여행을 가더라도 휴가를 가더라도 자기는 저가 항공 타고 메르켈은 총리 전용기 타고 가게 했던 그 사람. 멋지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그 미스터 퍼스트 젠틀맨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이번에 이제 심상정 후보의 남편인 이 이승배 씨도 이번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멋진 퍼스트 젠틀맨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승배 씨. 이승배. 우리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인을 존경하고 그리고 부인에게 배우자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정신이 아주 확고하시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그 외조를 한 거죠. 그렇죠. 집안 살림 다 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밥하고. 또 보면 같이 서울대 출신으로서 훨씬 더 심상정 후보보다도 선배로서 능력 있는 운동권 인사였었고. 진짜 남자여서 그래요. 진정한 남자는 열등감이 없어요. 열등감이 없고 정말 그 우리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다음에 열렬하게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데 내가 밥을 못하냐, 내가 걸레질을 못하냐, 빨래를 못하냐. 남자가 힘이 더 세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얘기해 주면서 심상정의 남편이라고 불릴 때 자기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잖아요. 진짜 제가 아주 하트가 뿅뿅 날려지더라고요. 저는 남자는 아닌가 봐요. 제가 열등감이 많거든요. 전 작가님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셨을까 하고 제가 열등감에 그냥 몸소리 치는 거 보니까 전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잘 통하는 게 이게 남매가 아니라 자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진짜 여성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훌륭한 정치인은 정말 여성성을 남성성에 가져야 되고 여성은 남성성을 가져야죠. 예,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게. 훌륭하게 될 거예요. 예, 네. 그래도 뭐 방송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차차차기를. 예, 우린 정치 다 떠났잖아요, 둘 다. 다 떠났어요? 예. 저는 접었지만 그대는. 예. 자, 오늘 대선 날 전용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 작가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제 일단 오늘 어떤 형태의 장미 대선이 될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국민들께서 이제 그 짜주는 이 1등부터 이 5등까지의 하나의 그 득표 수가 아마 전문가들의 무릎을 탁 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주 큰 희망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하드보일드 대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낼 사람 보내고 남길 사람 남기는 그런 점에서 아주 그 무서운 대선이 될 거라고 보죠. 근데 이 대선 후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우리 정봉주 MC도 그렇겠지만은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먹방 시대에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런 말처럼 후보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로 보면은 그 후보의 모든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배우자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러자도 또 24살, 5살 연상의 그 마크롱의 그 부인도 큰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아니 배우자는 일단 그 타이틀도 좋잖아요. 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좀 혁명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사적인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터치 안 하는 사회. 그러니까 대통령들의 사생활을 봐도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같이 이렇게 청교도적인 사회에서는 프랑스를 가재미 눈을 뜨고 보고 또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의 굉장히 청교도적인 뭐 요즘 많이 깨지긴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촌놈들 사랑도 모르는 것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좀 있긴 있었죠 정치적으로. 이번에 하여튼 재밌는 그 하나의 우리가 삶에 이 어떤 이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네. 저희한테 그 마크롱 부인 브리짓 트로뉴. 네. 충격적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매장 당했죠. 뭐 쫓겨나고. 사실 그게 그런 비슷한 내용의 TV 드라마가 있었지만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야, 그리고 저는 거기서 가장 정치인으로서 이제 지금 정치인 아니고 방송인이지만 그 파리로 가는데 그 졸업반 때 파리로 보내잖아요. 근데 파리로 보내라고 제안한 것도 브리짓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떠나면서 나는 다시 돌아와. 아재 개그. 이제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1차로 통과시켜야 할 법이 아재 개그 금지법. 그거 통과 안 해도 벌써 국민들이 통과시켰어요. 자, 부인에게 배우기 위해서 배우자. 배우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마크롱 배우자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마크롱이 참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그런 결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보통 남자들은 다 젊은 여자를 좋아해요. 어린 여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진화론적으로 사실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는 노동력이 곧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줄 수 있는 젊은 여자, 그 가능성이 큰 젊은 여자가 바로 자기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여자였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네. 그렇죠. 또 왜 여자들은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할까? 키가 큰 남자들은 진화론적으로 볼 때 키가 크기 때문에 저쪽에 토끼 뛰어가고 사슴 뛰어가고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사냥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나와 내 아이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을 남자. 이런 진화론적인 데서 이제 인류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정권이. 반드시 당신과 결혼하겠다. 결기가 보이잖아요. I'll be back to marry you. 무슨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근데 그게 결기더라고요, 결기. 어떻게 보면 그런 결기가 이제 있었으니까 또 한석도 없는
당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죠. 운도 뭐 억세게 좋았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도 잘 아는 것은 위기를 말하자면은 즐기고 위기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국민들이 보기엔 마크롱이 무슨 얘기를 하면 믿을 것 같아요.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는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마크롱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중도 우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르펜이 이제 극우파였고 그래서 마크롱의 정책 같은 게 또 프랑스는 그 사회주의의 기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약간 그래서 중도 자가 먹어주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전통이고 왜냐하면 라 마르세유주 프랑스 혁명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이제 뭐 법인세도 뭐 내리고 이제 이 국가의 적자 예산을 이제 부추겨 가지고 이제 일자리 마련한다 막 이런 것 같은 게 과연 이제 프랑스 국민들에게 먹힐 수 있겠는가. 예쁜 여자, 키 큰 남자. 하지만 이제 마크롱의 경우는 저는 정말 고고학자의 반열에 오른 것 같아요. 그 아가사 크리스티가 두 번째 남편이 고고학자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남편감의 최고의 직업은 고고학자다. 왜? 부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흥미를 점점 느끼기 때문이다. 근데 마크롱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부인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연인이고 또 아내고 친구고 그리고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아까 아재 개그가 아니라 배우자. 아주 명언이었네.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배우자였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뭐 네. 신문을 이렇게 많이 못 보는데 네. 기사를 봤더니 네. 브리짓 네. 그 부인의 네. 트로뉴. 예. 원래 처녀 때 이름은. 네. 그런데 살다가 네. 마크롱하고 데이트하면서 본 남편하고 이혼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혼했는데 자식이 셋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자식은 마크롱보다 2살 위. 그렇죠. 두 번째 자식이 마크롱과 그 동료, 네. 그부. 네. 세 같은 반. 번째 딸인가가 마크롱보다 2살 아래. 네. 이야, 이런 혁명적 사회에 살고